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맨 처음에 관객분 손 드신 분께 네, 마이크 드립니다. 사람은 50%가 본질이고 50%는 환경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남과 현상이 처한 상황은 규남과 현상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아니 너무 멋진 질문이어서. 아니, 네, 질문도 질문인데 무대 인사 다니면서 구교환 배우가 했던 말이 지금 환청처럼 계속 들려가지고 그 어떤 재훈 배우님 팬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구교환 배우님한테 줬는데 그걸 보고 구교환 배우님이 재훈 배우님 팬은 되게 품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네, 질문이 참 품격이 있어서 구교환의 환청이 들려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현상과 규남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영화는 이렇게 규남이 있고 현상이 있고 이렇게 대립 혹은 이렇게 거울처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뭐 현상이 있긴 있었지만 일단 규남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철학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기 드문 사람, 그러나 깊게 어떤 사람이든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 자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네, 셋업은 그렇고 그리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환경과 태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한테 규남 현상은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규남이 되게 딱 명확한 뿌리를 가진 나무였고 현상은 거기에 맺힌 되게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거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품격 있는 첫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재훈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저요? 저기. 네, 저요라고 스케치북 들고 계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 메모의 품격이 또 이제 시작되나요 이번에는? 네. 우선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본 게 맞다면은 그 경무부와 그 수사단장의 공정이 같은 세트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비슷한 세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출연자분들도 재훈 배우님과 연이 많으신 분들 꽤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재훈 유니버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영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제 처음에 배철수 음악 캠프에 사연을 보내신 28세 미드초코님이 혹시 재훈 배우 본인이신지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쓰고 경문 소개실 때 그 왕따우지 캐릭터를 오마주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주에 이제 성공해서 남한에서도 안타깝게도 혼자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보고 싶었던 연예인은 혹시 누구인지 또 규남과 재훈 배우님의 공통점은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이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좀 여러 개여서 네 제가 다 입력을 지금 못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첫 번째가 뭐였죠? 저도 좀 메모라다 첫 번째로 놓쳤는데 민트초코 사연. 맞아요. 네. 민트 초코는 그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사연이지 않았나. 근데 왜냐하면은 감독님이 그 나중에 실제로 그 연기를 할 때 그 배철수 선배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서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감독님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일단 뭐 시나리오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마치 나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감독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냥 감독님이 이 목소리로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셔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배철수 선배님이 안 하시면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글라스 쓸 때는 네, 거기에 대한 또 인식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모험특시에 나왔었던 그 캐릭터와는 또 이제 좀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또 감추고 오히려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대범하다. 근데 중간에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삶 아니면 죽음 이 양극단에 놓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정말 그 기지 있게 써서 뭔가 그 상황을 또 타개하면서 그 동혁이라는 인물의 어떤 약속된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그 부분이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애정하고 그 어떤 동료 의식도 그런데 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없던 부분이지만 함께 가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해서 그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걸 지키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저는 참 멋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남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혁의 또 가족을 만나러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두고 왔었던 또 동료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상도 많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가족이 없이 매우 외톨이고 혼자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꿈을 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 여행사가 누군가를 데리고 여행을 시켜준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희망찬 삶을 살 것이다에 대한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거를 할 때는 온전히 나는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작품들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어떤 캐릭터와 저라는 어떤 사이의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은 캐릭터를 향해서 제가 많이 다가갔다면은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 그 환경적인 어떤 부분 빼고는 규남과 나라는 어떤 사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냥 규남이 나고 나 자체가 그냥 규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했었고 지금도 영화를 봤을 때 그런 동질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싶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탈주라는 작품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 시점에 매우 뭔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뭔가 애정이 많이 가고 그래서 되게 소중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렇게 뛰지 못하고 뭔가 머리가 하얘졌을 때도 이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열심히였지. 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같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저는 규남처럼 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덕분에 저희가 많은 궁금증이 풀리긴 했지만 더 한 사람이라도 질문을 받기 위해 하나씩만 질문을 받을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중필 감독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빨간티 이재훈 사랑의 네. 네, 오늘 전광판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영화를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근데 그 처음에는 못 봤던 장면의 의미들이 여러 번 볼수록 더 잘 느껴지고 아 이래서 이 장면을 넣었구나 이랬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제 감독님과 저희 잘생긴 이재현 배우님께서 죄송해요 여러분님. 죄송합니다. 내가 귀여워요. 내가 봐도 이 장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소름 돋는다, 가장 멋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여운 감독님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저희 편집하면서 많이 보고 후반 작업을 많이 봤지만은 또 제가 다른 영화 촬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사 때는 또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저희 뭐 해야 돼서 나왔어가지고 영화를 극장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극장에서 탈출한 영화를 세상 다시 처음부터까지 봤는데 그때 솔직히 편집하고 이럴 때는 동틀 때 규남이 달리는 장면이 제일 좋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극장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볼 때는 그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기서의 재훈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기를.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로 그걸 찍고 밥 먹으러 가면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그 아무도 못 보게 그 잔디밭 걸어가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먼 산 보면서 혼자 이렇게 낄낄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좀 행복했어요. 됐어 이 영화 됐어 뭐 이런 얄팍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 되게 뭔가가 이 장면을 찍으려고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실패는 할 수 있지 그 대사보다도 그 씬의 재훈 배우님의 그 표정이랑 그 눈동 여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이 작품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면모를 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상이 스코프로 동혁을 쏘고 나서 이제 규남을 보는 그 샷을 찍을 때 저도 감독님이 막 죽여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슬쩍 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한 지점이라서 그래서 되게 뭔가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두 장면 모두 하나는 스크린에 꽉 채운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 하나는 배우의 꽉 들어찬 얼굴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카메라의 샷의 느낌은 좀 다르지만 스크린의 기묘를 좀 고민하게 만들고 이래서 스크린이 우리에게 있구나를 입증해준 영화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해도 꿈꿀 수 있다면 이재훈이랑 결혼하는 꿈꿀래라는 저강만 들고 계신데 행복한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받았고요. 이쪽 사이드에 한 번도 안 갔죠? 저쪽 맨 뒤에 불빛 흔들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규남이를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고 저는 규남이를 안아주면서도 반대로 규남이한테 위로를 또 받고 싶은데요.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하면 규남이는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능 없이 피지 않는 연꽃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에 대한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또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취준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각자들마다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조차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갈팡질팡하시는 분들도 저는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떤 이 순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언가를 뭔가 빠져들어서 하는 게 있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명확하게 있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또 그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스스로를 계속 뭔가 나는 잘 안 될 거야 혹은 막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좋았기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할지 어떤 찬사를 보낼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희망적이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면은 웃게 되겠지에 대한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웃으니까 웃을 수 있으니 웃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웃자. 웃으면서 계속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야.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저는 주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그냥 주저리 해봤습니다. 반은 들려드리세요. 반은 흘려듣고 반은 마음 안에 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쪽 사이드에 계신 저쪽 전광판 들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매일 밤낮 탈주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정말 꼭 질문을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영화에서 쓰이는 음악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하신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히 영화에서 사용된 클래식 음악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현상이 북한에 있었던 시절에 나온 곡이 전부 라흐마니노프의 곡이었는데 현상이 인생에 있어서 그 라흐마니노프와 상당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민과 함께 자유로웠던 시절에는 쇼팽의 왈츠를 치는 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마치 꿈처럼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회상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민이 잡히면서 또 선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겹치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이 나오면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현상이 만약 규남에게 음악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떤 곡을 선물해 줄 것 같나? 그리고 이재훈 배우가 생각하기에 규남의 피아노형인 현상에게 어떤 곡을 받고 싶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상은 그 규남의 마음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규남의 마음까지 모르지만 재훈 배우님 마음은 조금 아는데 재훈 배우님은 저희가 몰랐었는데 그 얘기들 나눈다가 알게 됐는데 그 고 신해철님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이지 않나.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
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의 어떤 전주곡을 현상을 통해서 피아노로 듣고 싶어요. 네, 모든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무언정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두 분의 스케줄이 만만치가 않은 날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빅데이인 덕분에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질문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분단체제라는 이 영화 속의 설정을 떼고 본다면 아까 관객분 질문하신 것처럼 동시대에서 정말 매일 하루하루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청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에필로그 같은 장면이 탄생했을 텐데요. 규남처럼 뭐 달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때론 어쩔 수 없이 현상처럼 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두를 위로하는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실패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오늘 이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관객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제가 무대 인사 드린 말씀인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5년, 10년 지나서 우연히 혹은 찾아서 탈주 보시면서 아 그때 행복했었지, 지금도 어떤가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어요. 뭐 한 20-30분밖에 안 지났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크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오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또 오늘 뒤에 또 있을 예정이 있지만 또 오늘로써 이렇게 또 마무리돼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그 탈주에 대한 어떤 애정이 또 있으시면은 이 탈주라는 영화를 보신 다른 뭐 관객들이나 뭐 친구들, 지인들과 계속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살고 계신 어떤 삶을 또 함께 대입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가 굉장히 또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겨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주가 10월 개봉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많이들 극장에서 보셨겠지만 끝까지 탈주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최고.